저는 지금부터 푸차 감행 안 받고요. 0부터 시작해서 배달 장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배달 장사로는 진짜 돈 벌 수 없는 건가? 무슨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방법을 아는 사장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수많은 배달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봤는데요. 특히 요즘에 절대 배달로 남기기가 힘들더라고요. 매출이 고매출인데 몸은 몸대로 갈아 넣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까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반면에 조용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장님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장사 잘 안 되는 사장님들의 공통점을 보면, 먼저 광고 세팅만 바꾸면 매출이 잘 오를 거라고 믿는 사장님들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도대체 배민 광고를 어떻게 세팅해야 매출이 오를까? 배민 광고 세팅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에 빠지신 분들이요. 제주문율 구조 같은 본질을 놓치시더라고요. 이런 사장님들은 광고비를 쓰는데 매출은 안 오르거나 올라도 보통 손에 남는 게 없으셨어요. 두 번째 유형은 고객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장사하는 사장님들입니다. 손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본인 입맛에 맞는 음식만 만들어서 파십니다. 결국 단골은 안 쌓이고 그렇게 계속 광고비만 태우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장사가 돼버립니다. 마지막은 단기 이익에 집착하고 실행력이 부족한 사장님들입니다. 이거 퍼주면 손해야. 저건 해봤자 남는 거 없어. 이런 부정적 생각만 하다 보니 다른 가게에 비해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서 매출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체력도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대로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들은 정말 다릅니다. 조리를 하더라도요, 맛있게 만드는 포인트를 꼭 몇 가지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재료를 넣어주더라도 정말 팍팍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딱 받아봤을 때 여기는 정말 다음번에도 다시 시키고 싶다 라는 마음을 꼭 들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배민에도 광고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손님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메뉴판 구성을 정말 시켜 먹고 싶게끔, 와 이거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꼭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노하우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비사장님들은요, 고객 경험에 진심인 분들입니다. 혼밥용 메뉴, 2인 커플 메뉴, 어린이용 세트 메뉴들을 구성해서요, 시켜 먹고 싶은 메뉴들을 준비하시고요. 리뷰 써주세요가 아니고 손편지를 쓴다든지 문자를 일일이 하나하나 남겨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리뷰를 써줄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마지막 C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감이 아닌 숫자로 장사합니다. 매출, 광고비, 원가율, 배달비, 광고 효율까지 자기 가게의 데이터를 꾸준히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객단가, 건수, 순수익 구조를 계속 개선하면서 결국 감이 아니라 구조로 장사를 해내시더라고요. 잘 되는 사장님들을 보면요,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정말 잘 벌고 계십니다. 성공의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고 하잖아요. 배달 장사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존재하고요.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하고 얼마나 밀도 있게 실행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장사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 알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을 대신해서요, 이런 성공 실패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요, 배워나가면서 실험과 모험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리스크는 제가 안고 갈게요. 저는 이 과정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요, 그걸 결국 구조로 바꿔서 성공으로 연결시킬 생각입니다. 사장님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요, 간접 경험으로 실패 확률은 줄이시고 성공 확률만 높이시면 됩니다. 서로 윈윈이죠. 프랜차이즈 가맹 없이 장명부터 메뉴 구성까지 0부터 시작해 프로토 3개 매장 돌려서 1,500만원 순수익, 과연 가능한지 직접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그 시작을 가장 처음부터 지켜보는 초창기 구독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먼저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하나, 프랜차이즈 가맹 안 받고 직접 내가 브랜드 만들어서 장사하기. 두 번째, 프로토 매장 3개 돌려서 1,500만원 순수익 내기. 이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선 단기 목표도 세워야 하는데요. 먼저 60일 안에 일매출 300만원 달성, 그리고 두 번째로 60일 안에 리뷰 총 500개 달성. 60일간 제 단기 목표는 단 2가지입니다. 배달 장사로 성공하려면 어떤 메뉴를 팔아야 할까, 어떤 가격 전략을 세워야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장사는 결국 버티는 싸움입니다. 먼저 제 루틴부터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상과 운동을 루틴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장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피드백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를 정해보겠습니다. 어떤 메뉴를 팔 것이냐, 여기서 장사의 절반이 갈립니다. 중식 매출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이건 제가 해봤으니까요. 근데 혼자 화구 4개에서 웍 돌리고 볶고 튀기고 하면 손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한식 1인 혼밥 메뉴는 지금 시기엔 절대 비추
매출입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 애써 팔아도 마진이 절대 남지 않아요. 객단가가 낮아서 수수료, 배달료 부담해야 하는 지금 시기에는 정말 최악의 카테고리입니다. 배달 장사는 역시 배달료입니다. 홀 장사랑 다르게요, 한 건마다 무조건 배달료가 나가죠. 이게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객단가가 높은 메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객단가 높은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갈비찜, 아구찜, 찜닭, 족발, 회, 피자 등등등. 이 중에 뭐 할까 지금 제일 고민이 되네요. 찜닭은 객단가가 높고 조리가 너무 쉬워서 오토 돌리기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1인 운영 가능하고 집기도 되게 단순하고 식재료 냉동 보관도 있고 등등 장점이 너무 뚜렷한 메뉴입니다. 고민했던 메뉴가 회인데요. 찜닭과 비슷한 장점이 있지만 이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리고 식재료가 생물이라 관리가 힘듭니다. 로스도 많이 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오토 돌리기가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좀 적어서 매출이 좀 낮다는 거. 객단가 높은 메뉴는 건수가 안 나오는 게 정말 단점입니다. 찜닭으로 객단가를 높이고 건수를 보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고민이 되네요. 건수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객단가가 너무 낮지 않은 그런 메뉴들이 뭐가 있을까요? 찌개 전문점, 국밥, 냉면, 파스타, 짜글이, 햄버거 등등. 근데 전부 객단가가 너무 안 나와서 이런 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건수를 보완하려고 해도 객단가가 너무 낮은 것들은 피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고민 끝에 김치찜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치찜은 앞서 말한 메뉴들에 비해 객단가가 높은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파스타, 짜글이, 냉면, 국밥 등 메뉴들이 10,000원 초중반이라고 하면 김치찜은 그래도 20,000원 초반 중반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찜닭으로 객단가를 확보하고 김치찜으로 건수를 보완하는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치찜으로 건수를 보완하는 데에서 더 설계를 들어가 보면 김치찜은 원팩이 있습니다. 원팩으로 진행하면 일단 인건비가 확 줄어들어요. 인건비는 많이 나가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거든요. 이거 사장님들이 다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매출이 올라갈수록 인건비는 그만큼 많이 나가는데요. 인건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 돼서 앞으로 벌고 뒤로 다 까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의 원부자재를 구입했다면 매출세액이 100만 원, 매입세액이 50만 원이니까 납부해야 될 부가세는 50만 원이죠. 그럼 이번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의 같은 매출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요. 인건비로 550만 원의 지출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답은 부가세 100만 원을 모두 다 납부해야 됩니다. 인건비는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 매출 1억, 2억 하고 부가세 폭탄 맞아서 역마진 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달 장사로 돈 남기려면 우선 인건비부터 줄이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아이 둘을 가진 여성 사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매출은 약 5천만 원 정도인데 남는 게 한 200만 원 정도로 고민이 있으셔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파헤쳐 보니까요, 쓰고 있는 원부자재 가격들이 너무 높았고요. 그리고 인건비나 동선도 되게 비효율적이었어요. 원부자재 가격을 제가 최저가를 찾아드려서 약 6% 정도 낮춰드렸고요. 필요 없는 알바들도 좀 정리하고 동선을 효율적으로 수정해드렸더니 3.5% 정도 순수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9.5% 정도 수익을 좀 올려드렸고요. 이렇게 도움을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홍삼액 3박스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되게 뿌듯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김치찜은 원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 2가지 절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직접 조리하는 거랑 원가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중에 리뷰 1000개가 넘는 김치찜 브랜드들보다 맛있어야 됩니다. 제가 쌓은 이런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요, 찜닭으로 객단가를 확보하고 김치찜으로 건수를 보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출에 집착하기보단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지출을 단 1%라도 내려보자 라는 전략으로 한번 순수익에 집중해서 시작해보려고 해요. 저는 프랜차이즈에 의존하지 않고요, 제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60일 내에 리매출 300만원 달성, 프로토 매장 3개 돌려서 순수익 1,500만원을 확보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화에는요, 제가 브랜딩을 했던 과정들이랑요, 그런 팁들, 그리고 초기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부동산을 구할 때 생각보다 사장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